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점화식을 공부해야 되는데 점화식이 좀 어려워서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조금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점화식의 유형을 배울게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점화식이라 함은 항과 항의 관계를 나타낸 식을 점화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가장 기본적인 등차 등비 형태부터 배웠었지. 그래서 첫 번째는 등차 수열의 점화식인데, 이 등차 수열의 의미가 일정한 수를 더하거나 빼서 나타내어지는 수의 나이를 등차 수열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항과 n항의 관계에서 n항에다가 어떤 상수를 더해주면 그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는 뜻으로 우리는 등차 수열의 가장 기본적인 점화식이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d 이렇게 표현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때 d의 값은 상수인 거고, 여기에 차례차례 숫자를 대입을 해보면 n의 값이 1일 때 두 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거고, n에 2를 대입하면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 d를 더해줘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관계식을 갖는 수열의 관계는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옆에 항 더한 거랑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차 수열을 배울 때 등차 중항이라는 걸 배웠잖아. 세 수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양 옆에 더한 거랑 같다라는 그런 게 등차 중항의 성질이었지.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보면은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 플러스 2번째 항 세 개가 차례로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니까 가운데 항의 두 배가 양 옆에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의미로서 이 관계가 의미하는 게 등차 수열을 의미한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서 봐봐. 1, 3, 5, 7, 9, 11 이렇게 가는 등차 수열이야. 자, 요 세 개 항을 보면 가운데 항은 3을 두 배를 하면 그게 이제 양 옆에 항과 같은 거고, 또 요번에는 3, 5, 7 요 세 수열을 보면 또 5를 두 배 하니까 10. 그럼 얘는 또 3 더하기 7과 같은 거고, 그 다음 하나만 더 확인해 보자. 5, 7, 9 그러면 가운데 항인 7의 두 배는 14. 이게 5 더하기 9가 되는 거지. 그래서 결국에는 등차 수열 관계에 있는 이런 항들의 관계가 결국에는 이렇게 세 개씩 짝을 지었을 때 가운데 항의 두 배는 항상 양옆에 더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가운데 항의 두 배, 그러니까 n 플러스 1항의 두 배는 양 옆에 항 더한 거랑 같다. 이런 의미를 갖는 게 결국에는 등차 중항을 얘기하면서 an이 뭐다? 등차 수열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이 등비수열은 또 우리가 두 가지를 배웠는데, 하나는 뭐였냐면 n 플러스 1항이라는 건 n번째 항에다가 뭐를 곱해서 r을 곱해서 다음 항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야. n번째 항에다가 r을 곱하면 그 다음 항인 n 플러스 1항이 된다라는 거지. r은 상수이면서 결국에는 이 관계에서 이 r이 의미하는 건 뭐다? 공비가 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등비중항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래서 n 플러스 1항의 제곱은 양 옆에 항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등차 설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결국에는
수열의 정의대로 1번은 얘기를 한 거죠. 등비수열이라는 게 일정한 수를 곱해서 나타내어지는 수의 나열이니까 항상 전항에다가 r을 곱하면 다음항이 만들어진다. 그런 의미로서 표현을 한 거고, 두 번째는 등비중항의 성질인 거잖아. 연속인 세수가 등비수열을 이룰 때 가운데 항을 제곱한 거는 양 옆에 곱한 거랑 어떻다? 같다라는 거지. 그래서 요 두 가지의 관계가 결국에 등비수열을 나타내는 그런 점화식이 됐어. 그 다음 우리가 세 번째로 배웠던 게 뭐냐면 축차대입법이죠. 그래서 축차대입법도 두 가지의 형태가 있었어. 축차, 차례차례 대입하겠다, 이런 의미거든. 그래서 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 더하기 fn, 얘가 이제 등차 수열과 다른 점은 이 fn이 뭐가 된다라는 거야? 함수가 된다라는 거야. 등차 수열에서는 이게 상수였잖아. 그래서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뺀 게 결국에는 함수를 이룬다라는 게 결국에는 항들의 차가 수열을 이룬다는 그런 말이거든. 그래서 예전에는 얘를 우리가 개차 수열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 용어는 배우질 않아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수열이 뭐냐 그러면은 그냥 개차 수열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그래서 결국에는 이런 점화식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결국엔 AN이라는 일반항을 찾는 거잖아.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 녀석의 일반항 AN을 우리가 이렇게 찾았다고.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지. 왜 얘가 이렇게 됐었냐면 처음에 주어진 이 식에다가 n을 1부터 차례차례 대입을 해보는 거야. n은 1일 때 쟤는 이제 a2는 a1 더하기 f1 이렇게 되고, n의 값이 2면 a3은 a2 더하기 f2. 근데 우리의 목적은 a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이제 마지막에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하는 거야. 그러면 an은 a n-1 더하기 f n-1 이렇게 돼서 이 녀석들을 다 더하면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 더하기 땡땡땡에서 n번째 항까지, 그리고 첫 번째 항부터 n-1항까지, 그 다음에 f1부터 f n-1까지. 그래서 두 번째 항부터 n-1항까지가 지워져서 요 남아있는 우변에 f1부터 fn-1만 시그마로 고치면 이런 관계식이 나와요. 그래서 축차대입법의 첫 번째 일반항은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거야. 그 다음 두 번째는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n인데 이 녀석도 보면은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의 형태로 보이지만 이 fn이 상수가 아니라 함수라는 거. 그래서 이 녀석에 대한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에서 어디까지? f n-1까지의 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녀석의 일반항이 어떻게 유도가 되냐면 a1 n에 1을 대입을 하면 이 주어진 처음의 조건에서 관계식에서 a2는 a1 곱하기 f2, n의 값이 2면 a3 곱하기 a3은 a2 곱하기 f2.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n 대신에 n-1을 집어넣으면 an은 a n-1 곱하기 f n-1이 돼버려서 이 녀석들을 다 곱하는 거지. 그럼 이 녀석들을 다 곱하면 좌변에 있는 항들 중에 이렇게 두 번째 항, 뭐 이렇게 세 번째 항, 이런 것들이 다 약분이 돼.
그래서 A에는 A1 곱하기 F1 곱하기 해서 Fn-1항까지의 곱이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걸 가지고 문제를 풀었어. RPM에 있는 문제 몇 개만 풀어줄게요. 1142번을 보면 첫 번째 항이 2고 그 다음에 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에다가 2를 더해서 만들어진대. 그러니까 이건 결국엔 AN이 등차 수열이라는 얘기인 거야. 그래서 공차가 2가 되는 거고, 그럼 일반항 AN은 2n, 근데 이제 1을 집어넣으면 2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냥 2n이 일반항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번째 항 곱하기 k 플러스 1번째 항분의 1 이걸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AN에다가 저 식들을 대입을 하면 2k 곱하기 2배의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분의 1에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k 곱하기 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러면 부분 분수의 형태로 고쳐지니까 요걸 계산을 하면 4분의 1에 1 빼기 n 플러스 1분의 1이 돼버려서 그럼 결국엔 4분의 1에 n 플러스 1분의 n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그 다음 1146번에 있는 문제를 보면 얘는 첫 번째 항의 값이 1 그리고 n 플러스 1이라는 게 n번째 항에다가 3을 곱해서 만들어진 거지. 그래서 결국엔 이 3이 공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일반항 AN이 첫 항 곱하기 3의 n-1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고,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5까지 AK니까 3의 k-1제곱 즉 등비수열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공비가 3이니까 3-1분의 k가 1일 때가 첫째 항이 돼. 그래서 3의 0제곱 그리고 3의 5제곱 빼기 1 이렇게 돼서 243 빼기 1 2로 나눠주는 거니까 121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축차 대입법과 관련된 또 두 개도 한번 풀어볼게. 1149번 문제. (1149번을) 보면 자 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에다가 4n 빼기 3을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수가 아니라 함수란 말이야. 즉 아까 우리가 n 플러스 1항은 n번째 항 더하기 fn 이렇게 표현했잖아.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fn이 4n 빼기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항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 더하기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fk니까 여기에 4k 빼기 3이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항은 마이너스 3 그리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k 빼기 3 곱하기 n-1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 이 뒤에는 상수니까 3을 n-1번 더한 거여서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3 더하기 4 곱하기 2분의 n-1 곱하기 n 빼기 3엔 더하기 3 이렇게 지워지죠. 그럼 결국에는 2n제곱 마이너스 5n 이렇게 돼버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k의 제곱 빼기 5k. 그럼 얘는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2배의 k제곱 빼기 5배의 시그마 k는 1부터 10까지 k. 그러면 1부터 10까지 k제곱 이거는 선생님이 385가 된다 그랬고,
1부터 10까지 합은 55. 그래서 이걸 빼버리면 770에서 275를 빼는 거네. 그럼 49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축차 대입법의 두 번째 형태인데, 자, 이 녀석도 보면 첫 번째 항은 1이라고 주어졌는데 n 플러스 1항은 n항에다가 얘를 곱해서 만들어진대. 그래서 저 녀석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 n분의 n 플러스 2가 fn이 되는 거야. 그래서 an 플러스 1은 fn 곱하기 an의 꼴인 건데, 자, 이 녀석이 n분의 n 플러스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이때의 일반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f1 곱하기 f2 곱하기 해서 fn-1항까지의 곱이라고 했잖아. 자, 그러면 일반항 an이라는 게 첫 번째 항은 1이고, 자, fn에다가 1을 집어넣읍시다. 그럼 1분의 3, 2를 집어넣으면 2분의 4, 3을 집어넣으면 3분의 5, n-2를 집어넣으면 n 빼기 2분의 n, 그리고 n-1분의 n 플러스 1 이렇게 돼버리네. 그러면 앞뒤가 아니라 하나 건너뛰고 이런 식으로 지워진다고. 그리고 결국에는 남는 게 작은 거 2개, 여기 큰 거 2개만 남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이 an이 되는 거고, 그럼 A30은 뭐가 되는 거야? 2분의 30 곱하기 31, 15, 450에 15를 더하니까 465.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부터 새롭게 더 추가돼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면, 이제 네 번째죠. n 플러스 1항은 pan 더하기 q 이런 거리거든. 요즘에는 이런 형태에서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들은 잘 안 나와요. 대신에 숫자를 대입해서 푸는 그런 문제들이 나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항의 값이 1이래. 근데 A2는, 아니, AN 플러스 1은 뭐 2AN 더하기 2 이런 형태라고 했었을 때 A5는 뭐냐, 이런 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온다고.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차례차례 대입만 하면 되거든? 그럼 n에다가 1을 대입하면 A2는 2A1 더하기 2잖아. 그럼 A1의 값이 1이니까 이 값은 4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3은 여기다 2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니까 2 곱하기 A2 더하기 2가 돼서 A2가 4니까 10이 되는 거네. A4는 2배에 A3 더하기 2가 되는 거니까 A3가 10이니까 22가 되는 거고, 그러면 A5는 2배에 네 번째 항 더하기 2인데 네 번째 항이 22니까 46. 이렇게 해서 답을 구하는 거지. 하지만 우리는 이 녀석의 일반항 형태가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도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결론만 조금 얘기를 하자면, 이 녀석에 대한 일반항 AN은 A1 빼기 알파 P의 n-1제곱 플러스 알파인데, 단 알파는 1-P분의 Q 이런 관계에 있다. 얘를 문자로 증명하는 건 조금 어려워서 그냥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an 플러스 1은 2an 더하기 1이고 a1의 값이 2일 때 an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자, 우선은 우리는 이 형태를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든 거거든. 그래서 지금 주어진 요식을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 거야. 이 일반항을 보면 P의 뭐야? n-1제곱이잖아. 그 P가 공비가 되는 형태가 돼버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등비수열의 형태로 이 녀석을 만들기 위해서 양변에 똑같은 값을 이렇게 빼줄 거야. 알파라는 값을. 그러고 an 앞에 붙어있는 요 숫자 2 있지? 2로 묶어. 이게 이렇게 바뀌거든? 그러면 이때 요 마이너스 알파랑 2분의 1 마이너스 알파가 같아지는 알파의 값을 찾을 거야. 알파는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저 관계식이 an 플러스 1 더하기 1은 2배의 an 더하기 1 이렇게 바뀌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그럼 봐봐 얘들아.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게 좀 어려울 수는 있지만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이랑 이 전체가 등비수열의 관계가 돼. 그래서 an 플러스 1항 더하기 1 요거를 bn 플러스 1항이라고 두고 얘를 bn이라고 둘게요. 그러면 결국에는 얘가 bn 플러스 1은 2bn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인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찾을 수 있잖아. bn은 b1 곱하기 2의 n-1제곱인 거지. 근데 이제 우리는 bn의 관계가 아니라 an의 관계이기 때문에 얘네들을 원상복귀 시키는 거야. 그럼 bn이라는 거는 an 더하기 1이 되는 거고 b1이라는 건 a1 더하기 1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a1의 값이 얼마야? 2였다고. 그래서 3 곱하기 2의 n-1제곱이 되는 거고 우리는 an을 구하는 거니까 3 곱하기 2의 n-1제곱에서 이 더하기를 넘기는 거지. 빼기 1.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항을 찾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영상 꼭 한 2번만 더 돌려보세요. 책에 있는 문제를 조금 봐보면 여긴 크게 안 나왔네. RPM을 잠깐 봅시다. RPM도 안 나왔네. 선생님이 하나 예를 들게요. an 플러스 1은 2분의 1 an 더하기 2 a1의 값이 1일 때 an을 구하시오 라고 한다면 아까와 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얘를 등비수열의 형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알파를 똑같이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an 앞에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2분의 1 묶어버리면 이렇게 표현이 될 거고 그러면 마이너스 알파랑 4 마이너스 2알파가 같게 되면 알파의 값을 찾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an은 4를 저기다 집어넣으면 an 플러스 1 빼기 4는 2분의 1에 an 빼기 4 이렇게 돼버려. 그러면은 이 전체가 무슨 수열 관계라고? 등비수열 관계라고. 얘가 bn 플러스 1 얘를 bn이라고 두는 거지. 그러면 bn의 일반항은 b1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표현돼. 그럼 이제 원상복귀를 시키자. bn 자리에 an 빼기 4를 집어넣고 b1 얘가 a1 빼기 4가 되는 거고 2분의 1에 n-1제곱이니까 a1의 값이 얼마야? 1이라 그랬지. 그래서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이고 그러면 an은 4 마이너스 3 곱하기 2분의 1에 n-1제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네 번째 형태. 그리고 다섯 번째 형태가 있어. 얘는 an과 sn이 함께 나오는 형태거든. an과 sn이 함께 나오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an을
SN으로 고치거나 또는 SN을 AN으로 고치는 그런 문제들이야. 자, 근데 얘네들 바꾸는 방법은 우리가 등차 등비할 때 배웠던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 즉 AN은 첫 항부터 n항까지의 합에서 첫 항부터 n-1항까지의 항을 빼면 AN이 나온다. 이런 성질을 이용을 하는 거야. 근데 얘들아, 이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이런 상황도 나와요. n 플러스 1항에서, 그러니까 첫 항부터 n 플러스 1항까지의 합에서 n항까지의 합을 빼는 이런 상황들도 나오거든. 그럼 이때는 결국엔 몇 번째 항만 남는 거야? n 플러스 1번째 항만 남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가지고 상황에 맞춰서 이제 문제를 고치는 형태인 건데, 교재에 있는 문제의 예를 보면, 자, 5번 문제 봐봐.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 그리고 첫 번째 항의 값이 1, SN과 AN이 동시에 존재하죠. 근데 이제 우리는 10번째 항의 값을 구하래.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가지고 저 녀석을 AN에 대한 형태로 바꿀 거거든. 왜 AN에 대한 형태로 바꾸냐면 우리가 A10이 필요하니까. 만약에 S10이 필요했다. 그러면 AN을 SN으로 바꿨을 거야. 근데 우리는 A10이 필요하니까 AN의 형태로 바꿔주는 거지. 이 관계에서 합과 일반항과의 관계를 이용하기 위해 n 대신에 n-1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럼 Sn-1은 4 곱하기 A n-2 n-1 빼기 3 이렇게 돼버려요. 그 다음에 두 식을 빼버리면 Sn 빼기 Sn-1은 4 AN 빼기 4 AN 빼기 1이 돼버려요.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결국에는 AN이 되는 거고, AN을 우변으로 이 녀석을 좌변으로 넘겨버리면 4AN 빼기 1은 3AN 이렇게 돼버리고, 결론적으로 AN은 3분의 4의 AN-1 이렇게 돼버린다고. 그럼 이 관계식이 뭐야? n-1번째 항에다가 3분의 4를 곱해서 n번째 항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즉 공비가 뭐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자, 그러면 일반항 A에는 첫 항이 얼마야? 1이지? 공비가 3분의 4 n-1제곱, 이게 일반항인 거야. 따라서 10번째 항의 값은 3분의 4의 9제곱 이렇게 됩니다. RPM에 있는 문제도 하나 풀어볼게요. 자, 1156번. 첫째 항부터 n항까지가 SN인데 얘가 성립한데, 근데 문제를 보면은 SN끼리의 관계가 나왔거든? 근데 A12를 구하래. 즉 우리는 또 마찬가지로 SN을 AN으로 고쳐야 돼. 그리고 문제에서 S1이 1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A1과 같은 거죠. 왜?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을 SN인데 n에 1을 집어넣으면 결국에는 그냥 첫 항만 더하는 거니까 A1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 관계식을 가지고 AN을 구해볼 건데, 아까와 마찬가지로 n 대신에 n-1을 대입해. 그러면 SN은 2배 S, n 빼기 1 더하기 3이 돼버려. 그럼 두 식을 빼는 거야. 그럼 n 플러스 1항까지 합에서 n항까지 합을 빼니까 n 플러스 1항만 남는 거고, 3, 3은 지워질 거고, 얘는 SN에서 SN-1을 빼면 AN만 남죠. 그래서 2AN 이렇게 돼버리는 거라고. 그럼 결국에는 얘는 공비가 2인 등비수열이니까 일반항 AN은 첫째 항 1 곱하기 2의 n-1제곱, 따라서 12번째 항은 2의 11제곱, 이게 구하고자 하는 건데 답이 없네. 잠시만.
이게 첫째 항이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러면. 자, 얘를 보니까 이게 맞지를 않네요. 자, 우리 여기 주어진 관계식에다가 1을 한번 집어넣어 볼게. S2는 2S1 더하기 3이죠. 그러면은 S2라는 거는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을 더한 거고, S1은 첫 번째 항과 같은 거니까 A1의 값이 1이거든. 그럼 결국에는 두 번째 항의 값이 계산하면 이렇게 4가 나와버려. 근데 지금 첫 번째 항이 얼마였어? 1이었지. 그럼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이 등비수열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그래서 얘는 두 번째 항부터 등비수열 관계가 성립하는 그런 수열이네. 그럼 결국에 이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자, 첫 번째 항의 값은 1인 거고, AN이 n이 2 이상일 때부터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첫 항 4 곱하기 2에 n-2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 이제 2를 집어넣으면 두 번째 항 4가 나오고 3을 집어넣으면 8 이런 관계가 성립하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12번째 항은 4 곱하기 2의 10제곱이 돼서 2의 12제곱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의 관계를 살폈어야 되는데 살피지 않고 그냥 선생님이 풀었더니 잘못되었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꼭 한 번씩 확인해 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비슷한 거야. 우리가 등차 수열에서 그 등차 수열에 확보할 때 상수항이 있는 경우와 상수항이 없는 경우가 있었지. 우리는 물론 이제 구조적인 거를 배웠기 때문에 얘는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는 거고 얘는 첫 항부터 성립하는 거다라는 걸 알잖아. 근데 이제 이러한 구조를 모르는 상황에서는 꼭 항상 S1이랑 첫 번째 항이 같은지를 확인해야 되거든. 근데 이 확인하는 과정을 선생님이 아까 안 해가지고 중간에 실수를 했어. 그래서 이렇게 관계가 성립하는지에 대한 걸 확인을 해주면 된다. 자, 그 다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거거든. 6번째. 근데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연역적 방법이라 불러요. 그리고 전화식의 활용이라고 생각하면 돼.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수학에서 활용이 들어가는 건 보통 대부분 문제로서, 그러니까 대부분 활용이라는 게 문제에서 관계식이나 함수가 주어지지 않는 거지. 이런 게 주어지지를 않고 결국에는 말로 주어진 것들을 관계식을 세우거나 함수의 관계로 표현해서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답을 찾았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연역적 방법도 그런 거예요. 문제에서 점화식 관계를 주지를 않아. 하지만 그냥 말로써 관계를 나타내어 주고 그 의미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관계식을 세우는 거거든. 예를 들어 보면 이런 거야. 자, 여기 한 명이 지금 이 N개의 계단이 놓여져 있는데 이 계단을 오를 거야. 근데 이 사람이 어떤 규칙에 의해서 이 계단을 오를 거냐면 한 칸 또는 두 칸씩만 이동하면서 저 N개의 계단을 오를 거거든. 그러니까 이런 거지. 한 개의 계단이 있어. 그럼 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단 말이지. 근데 이렇게 두 개의 계단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한 칸 한 칸 올라갈 수도 있고 한 번에 두 칸 올라갈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올라가는 방법의 수가 이제 달라지죠. 세 칸 같은 경우는 한 번에 한 칸 한 칸 한 칸 가거나 한 칸 두 칸 가거나 두 칸 한 칸 가거나 이렇게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고.
그래서 이러한 관계들을 우리가 이제 식으로 세워보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의라는 걸 할 건데 이럴 거야. 이 사람이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an이라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렇게 꼭대기에 올라왔다고 쳐봐. 그러면 이 맨 마지막에 이 사람이 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계단에서 이렇게 한 칸만 올라가거나 또는 두 칸 밑에서 한 번에 두 칸을 올라가는 이 두 가지의 경우로 나뉘거든. 그러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 n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을 an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럼 얘들아, 세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몇 가지가 되는 거야? 그냥 a3이 되는 거야. 한 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은 물론 한 가지지만 A1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대로 우리가 관계식을 만들어 보면 이 사람이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을 AN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맨 위에 올라가는 방법은 한 칸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과 두 칸 밑에서 올라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이렇게 이 사람이 한 번에 두 칸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몇 개의 계단을 올라온 거냐? n-2개의 계단을 올라온 거야. 그래야 마지막에 두 칸 올라가서 n번째의 계단에 올라갈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이 n-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결국에는 an-2가진 거죠. 그리고 n-1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마지막에 한 칸만 올라가서 마지막 계단을 올라갈 수 있다고. 그럼 이때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 an-1가지예요. 그럼 an과 an이라는 건 그러니까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n-2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과 n-1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 두 개를 더해주는 게 결국에는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이라고. 자, 아까 한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한 가지였고 두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두 가지였거든. 그러면 세 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이제 이 점화식을 이용하는 거야. n에다가 3을 집어넣어봐. 그럼 a3은 첫 번째 항 더하기 두 번째 항이죠. 앞에 두 개 더한 거랑 같다고. 그러면 네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더하기 세 번째 항이니까 또 앞에 두 개를 어떻게 한 거랑 같아? 더한 거랑 같은 거야. 그럼 만약에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은 그럼 우리가 A7을 구하는 거잖아. 그럼 3 더하기 4 하니까 A5가 8이 되는 거고 A6은 5 더하기 8이니까 13이 되는 거죠. 그러면 7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A7은 뭐가 돼? 21.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말로 주어진 것들을 관계식으로 표현한 다음에 계산하는 이런 방법의 문제를 연역적 방법과 관련된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6번 문제를 보면 방학을 맞은 지훈이는 10일 동안 포도 농장에서 포도를 수확하는 일을 돕기로 했대. 첫째 날에는 20송이를 수확했고 둘째 날부터는 전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2분의 3배를 수확하였다. 자, 포도를 수확한 지 n일째 되는 날 수확한 포도송이를 an이라 할 때 다음을 구하시오 그랬어. 그러면 a1은 첫째 날이잖아. 문제되기 20송이라고 했죠. 그럼 둘째 날은 첫 번째 날의 몇 분의 몇 배? 2분의 3배. 그래서 30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이 관계식은 어떻게 되겠어? n 플러스 1일 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수는 그 전날에 2분의 3배를 해준 게 결국에는 n 플러스 1일 날 수확한 포도송이의 수가 되는 거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문제에서는 등비수열의 관계를 이렇게 말로 표현한 거야. 그래서 이 연역적 방법이라는 게 결국에는 일반적인 상황을 우리가 표현한 다음에 구체적인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필수예제 6번 같은 경우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잘 나와요. 그래서
꼭 연습을 좀 많이 해야 되고, 이 363번이 좀 전에 이거야. 희종이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데 한 걸음에 한 계단 또는 두 계단을 오른대. 10개의 계단을 오르는 방법. 그러니까 이게 10개의 계단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식을 세우는 거지. 아까 거랑 똑같은 문제죠. 얘가 한 칸 올라가거나 두 칸씩만 오를 수 있는 거거든. 그럼 이게 이제 n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방법의 수를 an이라고 한다면 희종이가 이 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밑에 칸에서 한 번에 올라오거나 밑밑 칸에서 한 번에 두 칸을 올라와야 된다고. 그럼 한 번에 두 칸을 올라오려면 올라온 계단의 수가 n-2개니까 a n-2가지. 그리고 마지막에 한 칸 올라가는 거는 n-1개로 올라온 거니까 a n-1가지. 이 두 개 더한 게 이거의 관계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 방법을 잘 연구하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학적 전화식의 마지막 유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수학적 기납법 해볼게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되는 게 수학적 기납법인데, 이 수학적 기납법은 증명하는 방법이야. 그래서 학교 시험에 이제 서술형에 증명하시오라는 문제도 선생님들이 종종 내는데, 그럴 때는 보통 선생님들이 힌트를 좀 주실 거야. 어떤 증명 문제를 낸다 안 낸다 이런 얘기를 좀 하실 거라, 시험 때가 되면 교과서에 있는 것들은 다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요즘은 증명하시오보다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선생님들이 물어보시기는 하는데, 또 어떤 선생님은 또 증명하는 걸 좋아하셔서 증명하는 거를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 시험 볼 때는 꼭 우리가 외워서 시험을 봐야 돼요. 근데 이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는 방법을 얘기한다. 자, 그래서 이런 거야. n의 값이 1일 때 P1이 성립함을 보인다. 우선은 자연수 n이잖아. 그러면 자연수 중에 제일 작은 값이 n이 1일 때지. 그래서 n이 1일 때 얘가 성립함을 보인다라는 의미는 첫 항이 성립한다, 그걸 확인한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n이 k일 때 pk가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n이 k 플러스 1일 때 pk 플러스 1이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자, 그럼 봐봐. 이런 말이거든. 우선 n이 1일 때 우리가 성립함을 보였지. 근데 k번째 항에 대해서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더니 k 플러스 1항일 때도 성립한 거야. 그러면 우리는 n이 1일 때 성립함을 지금 먼저 보였잖아. 그러면 k에다 1을 집어넣어. 그럼 1이 성립하니까 2가 성립하는 거고, 2가 성립하니까 k에 2를 집어넣으면 2가 성립하니까 3이 성립하는 거고, 그럼 결국엔 또 3이 성립하는 거니까 k에 3을 집어넣으면 3이 성립하니까 또 뭐도 성립해? 4도 성립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이 명제가 뭐야? 참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요 두 과정을 보이는 게 수학적 기납법이에요. 그래서 이 수학적 기납법의 문제는 보통 두 가지거든?
이렇게 등호에 의해서 연결되는 문제랑 이렇게 부등호에 의해서 연결되는 문제, 이렇게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거든. 근데 증명하는 데 있어서 조금 차이점이 있어요. 자, 8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지. 이거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거든. 연속인 두 수의 곱이합은 3분의 n 플러스 1 n 플러스 2. 얘를 이제 증명을 해보는 거야. 자, 우선 첫 번째, 모든 자연수 n이니까 n의 값이 1일 때 좌변은 n이 1이면 1 곱하기 2가 되죠. 그리고 우변은 3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3이니까 여기도 2가 되거든. 좌변과 우변이 어때? 2, 2로 같죠. 그래서 n은 1일 때 성립한다. 첫 번째를 보인 거야. 두 번째는 n이 k일 때 1 곱하기 2 더하기 3 곱하기 4 더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이 3분의 1 곱하기 k 곱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거가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게 이제 보여야 되는 게 명확하잖아.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했으니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함을 보여야 되는 거거든. 그러면 나와야 되는 결과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돼. 1 곱하기 2 2 곱하기 3 3 곱하기 4 이렇게 해서 k 플러스 1 이것도 있지만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 결과가 3분의 1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곱하기 k 플러스 3이라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자, 여기는 이제 k까지 성립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그 다음 항에 대해서도 성립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 이제 k 자리에 여기 k 자리에 k 플러스 1을 대입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를 보여야 돼. 근데 이 보이는 게 어렵지 않아요. 자, 지금 여기는 k항까지 합이잖아. 이 다음 항을 양변에 더해주는 거야. 양변에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더해주자. 그럼 좌변은 1 곱하기 2 더하기 2 곱하기 3 더하기 해서 k 곱하기 k 플러스 1 더하기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이게 만들어졌지. 결국에는 우리가 보여야 되는 것 중에 좌변을 완성한 거라고. 그러면 우변에 3분의 1의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 우변에 요 결과가 이 녀석만 나오면 되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k 플러스 1번 장에 대해서도 성립하는 거거든.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묶어. 그럼 3분의 1에 k 더하기 1 이렇게 돼버리거든. 그럼 3분의 1을 여기 바깥으로 끄집어내버리면 3분의 1에 k 플러스 1, k 플러스 2, k 플러스 3 이렇게 돼버리지. 어때?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그래서 n은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 따라서 수학적 기나법에 의해 명제는 성립한다는 거지. 이렇게 증명을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지를 알고 하는 증명 방법이어서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면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드모에 의해서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n번째 항이잖아. 그럼 이 다음 항을 양변에 똑같이 더해줘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끔 만들어주면 된다는 얘기인 거야. 근데 이제 부등호에 의한 건 조금 문제가 달라요. 자, 이 9번 문제를 보면 이런 거지. h가 양수일 때 n이 2 이상인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다음 부등식이 성립함을 수학적 기납법으로 증명하시오 그랬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번에는 n이 1부터가 아니라 2부터야. 그러면은 여기서의 첫째 항은 n이 2일 때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n의 값이 2일 때 1 더하기 h의 제곱은 1 더하기 2h. 근데 좌변을 전개해보니까 1 더하기 2h 더하기 h의 제곱이잖아. 근데 h가 양수인데 그걸 제곱했대. 그러면 무조건 0보다 크죠. 그렇기 때문에 좌변이 우변보다 어때? 크다고. 그래서 h 제곱이 0보다 크므로 n이 2일 때 성립한다라는 거지. 두 번째, n이 k일 때 1 더하기 h의 k제곱이 1 더하기 kh보다 크다. 이것이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그랬어. 가정하자.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떤 결과를 유도해야 되냐면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제곱이 커야 돼. 1 더하기 k 플러스 1은 h. 이게 성립함을 보이는 거야. 이해되니? 자, 얘를 보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또 우선은 한쪽을 이런 k 플러스 1제곱 형태로 만들어줘야 되잖아. 그래서 양변에 요번에는 더하는 게 아니라 1 더하기 h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1 더하기 h의 k 플러스 1제곱은 커야 돼. 1 더하기 h 곱하기 1 더하기 kh보다. 자, 그러면 자 봐봐. 우변을 이걸 좀 전개를 하면 1 더하기 kh 더하기 h 더하기 kh의 제곱이거든. 그럼 얘는 1 더하기 요 가운데 항 두 개를 h로 묶어버려. kh의 제곱 이렇게 돼버리죠. 근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관계잖아. 근데 k는 자연수고 h의 제곱은 양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결과가 1 더하기 k 더하기 1 h보다 어때? 크다고. 그래서 결국에는 얘가 얘보다 크므로 이게 성립하는 거야. 그래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거지. 이것이 성립. 그러면 따라서 수학적 기납법에 의해 저 명제가 성립한다라는 거지. 이렇게 하면 증명이 끝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등호에서 보면은 자 이런 거야. 얘가 얘보다 크지. 근데 얘가 얘보다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엔 얘가 얘보다 어떤 거야? 큰 거지. 3단 논법을 이용한 거야.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 크니까 결론적으로 A가 뭐보다 커야 돼? C보다 크다. 이걸 이용을 해서 증명을 한 거다. 근데 이제 빈칸 넣기 문제들, 이런 문제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나와요. 여기 이제 빈칸이 뭐가 들어가냐. 뭐 이런 데 빈칸이 뭐가 들어가냐. 그것들을 찾는 거지. 앞에 문제에서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두 개의 빈칸을 해놓고 이 빈칸에 뭐가 들어가냐. 그리고 마지막에 여기 뭐가 들어가냐. 이런 식의 형태의 문제들이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호에 의해서 연결되는 건 주어진 수열에서 다음 항을 더해서 같은 결과가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거고,
부등호일 때는 3단 논법을 이용을 해서 결국에는 k 플러스 1일 때도 이 부등호의 관계가 성립한다라는 걸 보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게 수학적 기나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에요. 근데 앞에 한 문제 안 푼 거가 있어서 요거 풀고 마무리할게. 필수예제 7번.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 두 명제 pn, pn 플러스 1이 모두 참이면 명제 pn 플러스 3이 참이라고 한다.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pn이 참이 되기 위한 조건은 그랬네. 자, 한번 봅시다. 1번 p1이 참이래. 그럼 p1이 참이면 뭐도 참이야? p4도 참인 거죠. 그지? 왜냐면 얘와 얘가 모두 참이면 얘가 참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 p4가 참이니까 p7이 참이야. 이렇게 가는 거거든. 자, 근데 p2가 참이면 보자. p2가 참이면 p2가 참이니까 결국 이게 p 뭐가 참이야? 5가 참인 거지. 5가 참이니까 뭐가 참이야? 8이 참인 거죠. 근데 이거 보면은 모든 자연수인데 p3이 성립한다라는 게 있어 없어? 없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게 틀린 거야. 이해되니? 2번도 보면 얘는 p1과 p3이 참이잖아. 그럼 p3이 참이면 p6이 참이고 p6이 참이면 p9가 참이거든. 근데 p2가 참임이 없으니까 결국에는 2번도 틀린 거야. 왜냐면 2번도 이렇게 1, 4, 7, 3, 6, 9는 성립하지만 2, 5, 8 이게 성립하는 게 없거든. 그러면은 1번과 2번에 비추어 왔었을 때 정답이 되는 건 4번이에요. P1도 참, P2도 참, P3도 참이라고 했잖아. P1이 참이면 P4가 참이고 P2가 참이면 P5가 참이고 P3이 참이면 P6이 참이거든. 그러면 1, 2, 3, 4, 5, 6 4면은 또 7이 참이고 5가 참이니까 8도 참이고 6이 참이니까 9도 참이야. 1, 2, 3, 4, 5, 6, 7, 8, 9 이 경우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해.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된다라는 거다. 그래서 아무튼 수원이 이렇게 돼서 마무리가 되네요. 다음 시간까지 이 수학적 기나법 숙제로 해갖고 봅시다. 방학 동안 수고했습니다.